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비가 구슬프게 내리고 있는데요.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추적추적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는 정말 2017년도 3월 10일 날 태극기 한 장 들고 정말 부당한 탄핵에 항거하다가 그 자리에서 숨진 5분의 분향소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 분향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세월호 때는 그냥 어린 학생들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지만은 수학여행 갔다가 배 사고 나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응원을 해가지고 1인당 3억이 넘는 성금도 전달을 하고 수년간 국민들이 이렇게 그 유가족도 정부에서 엄청나게 보상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5분은 2017년도 3월 10일 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태극기 한 장 들고 나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태극기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언론에도 조명도 안 해주고 뭐 이분들이 국민성금을 받았다는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묻혀가는 사건을 대한애국당과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정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억압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천막을 치고 이 비가 오는 데서도 노숙을 하면서 분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들이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 정계의 은퇴를 선언을 하고 광화문 국민분향소로 달려가서 그 유가족들한테 사죄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게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의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OECD 22개국 중에서 정말 꼴찌를 했습니다. 이 꼴찌를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1등 하는 것보다 꼴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 좌파 정권을 나무라기에 앞서가지고 이 정권한테 갖다 바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잠이 안 옵니다. 물론 그 많은 60 몇 명인가는 국회의원들이 동참을 했지만은 결과에서는 이 주동적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청다인지 홍다인지도 모르고 동참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몇백 년을 후퇴를 시키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김무성이 같은 사람은 정말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자기 부친이 전남 방직의 창업주로서 옛날 같으면 지금은 방직회사가 많이 수축했지만 7, 80년대 같으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거의 준재벌 수준입니다.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김영삼 씨를 통해가지고 정계 입문도 하고 했지만은 어떻게 그런 탄핵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좌파 정권에 갖다 바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한 더불어서 유승민 씨 이분도 어떻습니까? 집안으로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판사 출신으로서 그 국회의원도 되고서 3선을 하고 머리도 좋은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탄핵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그래도 두 팔 두 다리를 흔들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말 정계에 당장 은퇴를 하고 광화문 어떻습니까? 국민분향소 달려가 가지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말 사과를 하는 게 역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OECD 22개국 중에서 상반기 중에 꼴찌를 했습니다. 어느 집단에서든지 꼴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꼴찌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게 꼴찌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꼴찌를 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면에는 좌파 정권의 정말 무능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정말 통진당을 해산하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정교조를 무력화시키고 개성공단을 뭡니까? 폐업시키고 연금개혁하고 창조경제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연속적으로 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OECD에 최소한 5등 안에는 들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분들은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잠이 안 오는데 태극기 한 장 달랑 들고 나가가지고 정말 한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고 5분이 5분이 목숨을 잃고 아무도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나마 늦었지만은 대관 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중에서 분향소를 설치를 하고 눈물겹게 정말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무성 씨와 유승민 씨는 정말 이분들한테 어떻습니까? 이 탄핵 사태가 나지 않았으면 이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은 그 집안에 웃음꽃이 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아무 끄대기도 없는 걸 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좌파 사이비 언론에 거기에 동승을 해가지고 이야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에 역사가 진실을 다 밝혀지겠지만은 그 상간에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밖에는 비가 오는데요. 정말 이 광화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 분향소에서 정말 저는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김무성 씨와 유승민 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 그분들께 달려가서 정말 반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반성을 하고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이 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역사 앞에 석고 대지할 때 이분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반성도 타이밍을 놓치면은 영영 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늦었지만은 국민 분향소가 생겼을 때 김무성 씨와 유승민 씨는 광화문으로 달려가 가지고 정말 국민과 역사와 유가족 앞에 무릎 꿇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